안녕하세요. 저는 아마 강사분들 중에서 가장 어리지 않을까 해요. 저는 올해 24살이고요. 네, 90년생입니다. 네,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남으로 합니다. 네, 오늘 저한테 주어진 강연 시간이 원래 30분이었고 Q&A 시간이 5분이었는데 제가 지금 빨리 좀 강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강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냐면요. 앞에 두 분 강사분들께서는 좀 이렇게 해라.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셨다면 저는 아직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경험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안에서 제가 배운 그런 느낌,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네,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강연 시작할게요. 네, 저는 21살이라는 나이에요. 티켓몬스터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인턴으로. 그리고 22살이라는 나이에는 그룹폰 한국지사에 네,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ING 스토리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15일 날 청춘 거침없이 달려가는 책을 출판해냅니다. 책을 출판해내고 제 스토리가 알려지니까 네, 그 국제 청소년 성취보상제라는 홍보대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런 이력은 이렇고요. 제가 뭐 21살에 티켓몬스터에 들어갔다, 뭐 22살에 그룹폰에 들어갔다 이래서 그걸 이력이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특별한 사연이 또 있어요. 제가 지금 티켓몬스터다, 소셜 커머스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세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티켓몬스터에 다닐 당시에는요, 제가 직원이 10명도 안 될 때부터 회사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랐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회사를 다니니까 직원이 800명, 850명까지 성장한 회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 매출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됐던 회사가 기업 밸류가 3천억, 4천억이 돼서 1년 만에 외국계 기업 리빙소셜이라는 회사에 매각이 됩니다. 그 안에서 800명, 850명 안에서 경쟁해서 제가 800명 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2살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 48개국에 진출해 있고 나스닥에 상장된 그룹폰의 한국지사에 스카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청춘 거침없이 달려라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제가 맨날 책이 출판되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에 베스트셀러 맨날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교보문고 기준으로 되게 종합 베스트셀러 6위, 자기계발서 분야 1위 딱 올라가는 걸 제가 캡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회사에 팀장님도 와 계신데 막 보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그냥 좀 쑥스럽지만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앞에 종합 베스트셀러 6위, 뭐 자기계발서 2위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해민스님 아세요? 네. 해민스님이 이때 4위였거든요. 네, 이렇게 제 스토리가 세상에 알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언론이나 수많은 매체, 방송, 강연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 이력이 좀 이렇게만 얘기하면 엄치나 아닌가? 또는 뭐 쟤도 뭐 카이스트나 스카이 나와서 공부 잘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 최종 학력은요 고졸이에요. 그래서 2009년 2월에 졸업을 해가지고 바로 사회에 뛰어나와서 이렇게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이력들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력을 가지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학교를 못 갔냐 아니면 안 갔냐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안 간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를 잠깐 돌아가 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선거를 딱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그 선생님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못 나가게 말립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왜 못 나가게 말리를 봤더니 학생회장이라는 거는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 학생회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불량은 아니었고 이렇게 머리 자르지 말라 그러면 막 머리 기르고 빨간색 운동화 막 연두색 운동화 신지 말라 그러면 신고 다니고 교복 안에 막 하얀 색깔 면티 입고 다니라 그러면 막 튀는 색깔 옷 입고 막 그런 학생이었었어요. 물론 공부도 잘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학생회장 선을 딱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게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학생회장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학생회장 딱 되는데 학생회장이 되고 나서 제가 뭔가 이 선생님들한테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회장 딱 되고 말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막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되게 중요한 거 아세요? 그때 성적이 수능 성적과 가장 많이 연결된대요. 또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안 해보신 분들 아니죠? 공감 못하시죠? 네, 이거 웬만하면 공감하셔야 웃긴데, 네, 어쨌든요.
근데 제가 고3 때 딱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때 시험을 딱 쳤는데 수리 영역이 성적이 원래 7, 8등급 정도 맞았었거든요. 근데 딱 첫 시험을 치는데 제가 2등급이 맞았어요. 그리고 사탐 영역에서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도 하는 과목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성적이 기하급수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렸어요. 근데 어느 날 스쳐 지나가는 말을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공부하냐? 그러니까 대학 가려고 공부한다. 그래서 어느 대학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점수에 맞춰서 가야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서 너 뭐 공부하고 싶어? 무슨 과 갈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친구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나 그냥 점수에 맞춰서 갈 거야. 일단 뭐 대학 가야 되니까 그 과도 점수에 맞춰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나는 왜 공부할까라는 걸 한번 돌이켜봤어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공부했던 거예요. 그 학생회장 선거 나가려고 했었을 때 그런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 못 나가게 했었던 그 거절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뭔가 그런 복수심 이런 것 때문에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그 당시에 이제 공부하다 고3 때 말에 이렇게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대학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린 나이에 사회 나와서 힘든 거 없냐? 스펙이 없어서 힘든 거 없냐? 뭐 학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차별 대우 받은 거 없냐? 근데 저는요 단 한 번도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야지만 토익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회사에요 단 한 번도 지원할 생각이 없었어요. 앞으로 할 생각도 없지만 그렇게 지원해보려고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학력으로 제가 이렇게 벽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스펙이나 그런 제가 경력이 없어서 학력이 없어서 차별대우 받았던 적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전 없다라고 감히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려서 차별대우 받은 건 없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어려서 힘들었다기보다는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랑 똑같은 사람하고 경쟁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경쟁 상대가 돼야지만 경쟁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걸 말씀드리고 제가 갈게요. 제 영어 발음 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First mover, fast follower.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네, First mover, 애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fast follower, 삼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삼성을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모방하고 카피한다. 그래서 모방하고 카피하는 기업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애플이 시장을 개척했잖아요. 삼성은요 그 개척한 애플이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으면서 최대한 빨리 따라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쟁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에 나만의 색깔을 입혀가지고 차별화를 시키는 게 삼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이 됐다고 생각이 하는데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나만의 공부 방법을 터득할 거야 이러면서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혼자 다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적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들이라든 공부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제가 그거를 따라서 카피하고 모방해서 공부를 해서 성적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저한테 맞는 영어 단어 공부하는 방법이라던가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던가 언어를 푸는 방법에 그런 노하우 스킬이 생기고 나만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았다기보다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일즈부터 시작했거든요. 영업사원. 근데 이분은 세일즈 경험이 7년 동안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세일즈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저하고 경쟁을 하는데 경쟁이 될 리가 없잖아요. 절대적인 경험이나 연륜이나 그동안 겪었던 것들이 절대적으로 저보다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을 가장 빨리 따라가는 방법은 이거였었어요. 어떻게 보면 영업을 제일 잘한다는 사람을 타겟을 딱 정하고 저는 그 사람을 모방하고 카피하고 최대한 빨리 그 사람이 똑같이 되게끔 따라갔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다? 근데 그 경험을 어떻게 따라갔냐면 가장 잘하는 친구를 타겟으로 잡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일즈를 제일 잘하는 친구죠. 타겟으로 잡고 그 사람을 최대한 모방하고 카피해서 그 사람 수준까지 따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저만에 맞는 그 영업 방법들을 터득을 해가지고 저만의 차별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First Mover, Fast Follower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네. 또 제가 어리지만 좀 더 남들보다 빨리 그런 직장에서 승진하고 남들보다 잘 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멘토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예를 들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본다면 뭐 스티븐 잡스입니다, 뭐 빌 게이츠입니다, 뭐 워렌 버핏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요 스티븐 잡스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은요 동경의 대상이지 우리들의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멘토는 이래요. 당장 내 옆에서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피드백을 주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나 잘한 부분에 있어서 조언과 충고로 현재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고등학교 때 저희 멘토는요 저보다 좀 반발짝 앞서 있는 그런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였고 사회에 나와서요 회사에 들어갔었을 때 제가 인턴이었었을 때는 저기 경영진들 막 본부장님들 이런 사람이 멘토가 아니었고요 저보다 조금 앞에 있는 과장님이 저희 멘토였고요 과장이었었을 때 저희 팀장님이 멘토였고요 제가 팀장일 때는 우리 본부장님이 멘토였고요 제가 본부장일 때는 우리 경영진 분들이 멘토였었거든요. 그렇게 나보다 조금 더 반발짝 앞서 있는 친구들을 멘토로 잡고요 이 친구를 따라잡고 그리고 그 다음 대상자를 따라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조금 제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텀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멘토는 이러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멘토는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멘토는요 당장에 내 옆에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네 저는 멘토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20살에 창업을 하고 다시 회사에 입사하게 돼서 티켓몬스터 그룹폰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시 나와서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래요. 디자인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이 몸뚱아리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영업사원부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20살 때부터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창업을 하다가 서비스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이렇게 대표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니까 제가 으스대고 막 서비스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거를 언론 노출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도 걱정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었어요. 그때 티켓몬스터를 만나게 돼가지고 내가 지금 어린 나이에 뭐 이런 대표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들어가서 배우자라는 생각에서 티켓몬스터라는 그룹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요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뭐 파트너를 관리하는 팀, 팀을 관리하는 팀, 고객을 관리하는 팀, 그 다음 HR 부서라는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고 다양한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건 세일즈와 매니징 능력이 있더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높은 연봉, 뭐 흔히 말하는 뭐 억대 연봉에 막 그런 비서도 있었고 개인 비서도 있었고 그리고 뭐 활동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지원이 되는 법인카드도 받으면서 막 정말 좋은 곳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회사를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회사를 나가기 싫을까? 그 어릴 때는 돈만 많이 벌면은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회사에 나가서 그냥 시간 이렇게 다 이렇게 보내다가 퇴근해서 내 할 거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출근하기 싫은 모습을 보고 왜 그럴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창업한 회사가 지금 ING 스토리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의욕이 넘쳐서 20살에 창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겉멋이 들어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되게 좀 잘못된 인생을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 다시 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입사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좋아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창업하러 나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비즈니스 아이템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라고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충분히요. 제가 다니고 있는 조직에서요. 파생되어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생각했거든요. 티켓몬스터에 다닐 때도 그렇고요. 그룹폰에 다닐 때도 그래요. 지금 티켓몬스터와 그룹폰에 소셜 커머스에 보면요. 뭐 레저 상품도 팔고요. 그리고 주문해서 배송이 오는 배송 상품들도 팔고요. 그리고 클럽을 다니시는 분들은 클럽 티켓도 팔고요. 뮤지컬 티켓도 파는 공연 예술 문화도 생겼습니다.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요. 어떤 카테고리밖에 없었냐면요.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바나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을 온라인에서 싸게 이용하자가 소셜 커머스의 취지인데 그런 것들밖에 팔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예측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레저 스페이스라는 사이트도 런칭하려고 기획도 해보고요.
그리고 뭐 클럽 스페이스, 클럽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런칭해 보려고도 기획서를 써보고요. 그러다가 ING 스토리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 이렇게 회사에 집중하기도 바쁠 텐데,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사의 일을 본업에 충실하면서 회사에서 충분히 파생되어서 나중에 할 수도 있는 비즈니스들을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애사심도 생기고, 상사님에게는 회사에서 내가 일을 또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변화될 거에 대해서 예측하는 힘도 가지고 있구나, 긍정적인 영향도 끼치고, 결국에 회사에 출근하기 싫었었을 때 창업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서 좀 완성도 높은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바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된 힘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또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20살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대표님처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대표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해주셨던 얘기가 뭐냐면은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20살 어린 나이에는 저분이 지금 나 대화하기가 싫은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날 무시하나?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다 성공했지 왜 나한테 뭐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요 조금 이해는 가요. 제가 생각하는 이 열심히는요 지금 이렇거든요. 저는요 하루에 7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이상을 자야지 피로가 풀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3시간만 자도요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이런 거 같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은 3시간을 자도요 피곤하지 않은 그런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되는 게 열심히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요 2009년도에 딱 졸업을 해가지고 고졸 열풍이 불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선택해가지고 고졸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요 고졸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졸 학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성공한 그런 젊은 친구로 강연장에 많이 불려다니면서 많은 자리에 쓸 수 있게 되는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하면요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요 나에 맞게끔 돌아간다는 느낌을 갖는 게 열심히 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저를 도와줍니다. 오늘 강연도 어떤 인연에 대해서 쓰게 됐냐면요, 그냥 우리 출판사 대표님이 이런 모임이 있는데 정말 좋은 커뮤니티가 있는데 와서 재능 기부를 한번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네 당연하죠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열심히 강연을 하다 보니까 또 좋게 보셔가지고 또 이제 여기 난리지 큐브라던가 뭐 북일 미디어에서 저를 또 이렇게 강연장에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가 열심히 하니까 나를 돕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저에 맞게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인적인 힘이 생기는 거. 그래서 저의 머릿속에 있는 열심히는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저는요 정말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열심히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나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라는 얘기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열심히 안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변 상황들도 다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어느 날이 아니고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감으면 막 저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내가 이 젊은 날에 대머리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막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살도 많이 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스트레스 이거 풀을까? 어떻게 할까? 이 스트레스 푸는 거 자체도 되게 일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클럽을 가게 됩니다. 근데 클럽을 매일매일 금토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서 이 친구들 이렇게 놀면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살까? 되게 고민이 돼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직업들이 다 그래요. 뭐 LG 연구원, 뭐 삼성 연구원, 뭐 스튜어디스, 변호사, 뭐 정말 유명한 컨설턴트 JP 모건 다니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평일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주말에 쉬어야 되지 않겠냐? 주말에 쉬어야 평일에 일하지 않겠냐?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반대였어요. 주말에 놀아야 평일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마인드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말에 풀고 평일날 열심히 하고 평일날 받은 스트레스를 또 푸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로 만들어져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말마다 풀러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를요 주말에 자야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즐기고 사람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좀 감히 드렸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홍록기 씨, 김구라 씨라 말씀드리고 강연 마칠게요. 기회를 어떻게 잡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요. 저는 기회를 이렇게 잡습니다. 일단 홍록기 씨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PD분이요, 홍록기 씨와 김구라 씨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운전할 수 있냐? 김구라 씨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운전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홍록기 씨는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김구라 씨는 그렇게 그 운전면허 없다고 했으니까 네, PD님이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 홍록기 씨한테 차키를 줬어요. 근데 그 PD님이 홍록기 씨한테 시켰던 일은요, 발레 파킹 하라는 얘기였었어요. 주차를 하고 오라는 얘기였었거든요. 근데요, 저는 그래요. 어떠한 상황에서 무조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회를 잡는 스타일입니다. 홍록기 씨한테 온 게요, 기회일지 모르고 또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기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회와 운은요, 마이너스 되는 게 없다면, 내가 손해보는 게 없다면은 그걸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했었을 때 벌어지는 상황들에서 기회와 운이 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못해도 홍록기 씨처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운전면허 있는 사람한테 차키 줘서 발레 파킹을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홍록기 씨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린 건데요. 그래요, 잃을 게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잃을 게 정말 시간밖에 없으면요, 잃을 게 마이너스 될 게 없다면 무조건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봤었을 때 기회라는 것도 오고 운이라는 것도 찾아와서 내 주변의 상황들을 바꿔주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많이 살진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면 저는 무조건 도전했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제가 무조건 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일을 잡았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제가 무조건 된다라고 하고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제 네이버에 강남구라고 검색하면 제가 이렇게 얼굴이 나와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강남구청을 이기겠다라고 맨날 되게 떠들고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강남구청도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고, 이제 연관 검색어 보시면은 서초구, 강남구, 인터넷 수능 방송, 송파구 빼고 다 저랑 연관된 검색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몇 년 안 됐지만 제가 목표한 그런 바를 지금 이뤄서 되게 뿌듯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 책이에요. 제 책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티켓몬스터 대표님이 제 멘토세요. 제가 감히 경쟁사인 그룹폰으로 이직했었을 때 저의 성장을 위해 가지고 그 계약서를 써주시고 저를 보내주신 그런 정말 멋있으신 분이고, 지금도 제 책에 서평을 써주고 그런 방송이나 이런 거 나올 때 VCR에 등장해 주신 정말 멋진 분이시고요. 그리고 수진은 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해가지고 서평도 써줬고, 도전 골든벨 출신이거든요, 제가. 근데 손민아 아나운서가 도전 골든벨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도전 골든벨 출신이라 그래서 뭐 공부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9번 문제에서 탈락했거든요. 근데 도전 골든벨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 도전 골든벨 그 모임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9번 문제 탈락했던, 1번 문제 탈락했던 도전 골든벨을 굴리던 간에 이 모임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 모임에 손민아 아나운서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서평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 모임에 유일하게 9번 문제나 중간에 중도 탈락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다 막 왕중왕전에서 우승하고 도전 배 올리고 막 무슨 막 법대가 변호사님이시고 검사님이시고 다 이런 분들만 나오는데 유일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예요? 기죽지 않고 그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피하고 이런 거 없고요. 저처럼 부합하기만 하면 가고 기회를 잡으십시오. 네, 이상 강연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제 페이스북 주소고 이메일 주소인데 보시고 네, 연락 주세요. 네, 제 여자친구 없는데 네, 젊으신 분들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